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 이용규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8년 동안 후위에 활동하면서도 사실 현재 지금 자력 미아 7구역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민원도 많이 받았고, 특히 미아 삼양 사거리역 개편 더더욱 안 좋은 시유지도 많이 있고, 네. 아무튼 선거 운동할 때도 직접 오셔갖고 막 바로 얘기하시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안타깝게 전혀 제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좀 시대적 상황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현재 소나무 협동마을이 시도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이 된 이후로 이제 개발 움직임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전에 아마 소나무 협동마을 사무실 개소식 때 갔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방법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제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미 움직이고 계셔서 지금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소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최인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국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네. 저도 이렇게 출구역 관련한 민원들은 돌아다니면서 익히 들어 잘 알고 있고요. 오늘 남은 이야기들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지원 단장이 최정희 단장님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거정비과 이일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원 단장님이 네. 지원을 열심히 하실 거예요. 네.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들은 네. 이제 좀 문의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되면은 또 우리 저쪽 주거정비과로 네. 이제 넘어가서 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거고, 그와 관련해서도 함께 어차피 구와 시 뭐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혼자서 할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들 잘 협조해서 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준비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박민순 위원장님. 네. 예, 저 박민수입니다.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은 시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구청 동의된 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설명하실 거죠? 시작하시죠. 네. 일단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3월 15일자로 지금 강북구 재개발 재건축 지원 단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조금 넘었죠. 그래서 부임하고 가장 먼저 이제 현장 방문을 한 곳이 바로 그 소나무 협동마을 그 일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 지금 사시는 동네 또 같이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직원 같이 간 직원한테 여기가 재개발을 해야 될 동네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느냐라고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데이터들을 좀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자력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실상 건축 행위라든지 주택 공급은 사실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 상태가 애매한 상태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 대해서 조금 해결은 필요하다라고 지금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도지구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 규제를 완화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혹은 모아타운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사업이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높이 규제를 서울시가 지금 좀 강구를 하고 있고 다음 달이나 적어 늦어도 6월 달까지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할 때 있어서도 타이밍이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나무 협동마을에서 어차피 지금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그러면은 지금 이 동네도 그거를 좀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은 같이 이렇게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선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력 재개발 구역이 지금 해제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정비 구역이에요. 도시및지구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력 재개발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선행 절차를 좀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인순 팀장님이 좀 설명을 일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지역에서 두 가지의 사업이 병행될 수 없기 때문에 자력 재개발이라는 이 방법을 해제를, 그러니까 구역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시행 방식을 변경을 하든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자력 재개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민들께서 사업 시행 전환 방식이든 구역 해제든 주민들 협조가 필요하고 외적 동의도 필요합니다.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다음 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이 자력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전면 재개발로 갈 수가 있는 그 조건이 선행이 돼야지 되고요. 근데 이 사실상 뭐 동의의 문제도 있지만 혹시 계량들을 하셨나요? 신축을 하셨나요? 한 30년 전부터 70년. 안 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 안에 보면은 저희가 기존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할 때 기존 건축물이 지금 163조이 계량을 해야 되는 걸로 네.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86동이 계량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86동이 계량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네,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또 이제 계량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있고, 근데 문제는 혹시 환지 방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예, 모르겠는데, 네네. 네, 여기가 환지 방식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땅에 대한 정리들이, 그러니까 소유권 확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공부 확인상 네. 보니까 이제 기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직 안 지었으니까 문제가 들리지만 지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을 도로로 편입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체 지역에 대한 부지 확정 측량을 해서 세세하게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 그 다음에 도로를 나가는 면적, 이거를 다 따져서 토지 대장, 그러니까 토지 면적을 확정을 해야지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거를 별도의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바꿔야지 되느냐, 그것보다는 지금 소나무 협동마을 같은 경우도 자력 주거환경 개선 지구라고 다른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신동기의 재개발, 그러니까 정비계획 후보지로 선정돼서 그 주거환경 개선 지구에서 탈피하는 그거를 정비계획에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엎어서. 그러니까 우리 소나무 여기 같은 경우는 미아치 지금 재개발 구역도 네.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또 공모전이 있을 텐데 후보지 공모전이 있을 텐데 그때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정비 계획 여기에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지금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선제작업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력재개발 해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력재개발이 먼저 해제가 돼야지 되는데 그거를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예. 공모를 할 때 예. 그때 이제 그 아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신속통합계획 공고에 네, 잠깐 정리하면 그겁니다. 신속통합기획 공모가 났을 때 네. 신속통합기획 그 동의를 받아서 네. 접수하면 예. 지금 이제 자력 재개발로 현재 돼 있는데 네. 이걸 없애고 예. 다시 이제 정비계획 신속통합계획 후보지가 돼서 네. 네. 요 자력 재개발을 없애고 네. 요 방법을 뒤엎는다는 거죠. 아, 네. 신속으로. 아, 예, 이게 예. 그 얘기죠? 예, 예, 예. 좀 쉽게 설명해야 돼요. 예. 아, 예. 그러면
그러면 해지 동의서를 또 얻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해제 동의서 절차가 없이 없는 것. 신속통합 공고에 의해서 우리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신가요? 일차적으로 그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신청 동의서를 제출을 한번 아, 하셔야 되고 네네. 네. 선정이 된 이후에 네. 그때는 이제 사업 시행 방식 전환에 대한 동의서를 예. 별도로 진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신속통합계획 올해 공모는 아직 그 4월 25일 이후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계획에 앞으로 이제 공모로 계속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상시로 갈 것인지 그건 지금 내부적으로 네네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면 네. 그게 이제 발표가 되는 대로 또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네. 여러분들에게 30% 이상 이제 네.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면 신속 아, 네. 자, 그럼 정리하면 일단 신속통합계획 뭐 공모를 하든 아니면 이제 수시로 바뀌든 그러면 동의서 받아서 제출하고 그다음 이제 거기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 순서 아까 얘기한 그 정비계획 수립을 발표하면서 그 이제 정비구역 할 때의 비율 얘기하는 거지 3분의 2 그런 거죠. 5분의 4, 3분의 2. 아까 그 면적의 3분의 2, 인원수의 5분의 4. 예, 그게 이제 그 자력개발의 해제에 대한 예, 그 요건이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환지 예정지에 대한 지금 이게 일반인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사실 어려웠고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신축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는 중에 그것도 다 정리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근데 안 되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신축을 하면서 그게 준공허가 나는가요? 네, 공부상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은 토지 대장 예, 지금 여기는 토지이용 계획이 열람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환지.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저거 한 것 중에 환지 예정지 그 열람되지 않는 그 토지이용 계획 구역에 네. 이거를 개인이 할 수는 없고 구나 이런 데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여태까지 신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지 정리가 안 돼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제가 구청에 문의를 드렸을 때 미아 7구역의 그 자력재개발 진행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 환지 예정지를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있던 새로 신축 개량한 집은 안 되지만 새로 뭐 빌라라던가 다세대가 짓는 거는 그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준공허가 낮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준공은 다 났습니다. 예. 근데 땅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뭐 뭐냐면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도로 문제라든가 도로에 편입되는 그 환지 문제라든가 평수가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 정리가 돼서 동계산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네. 건축허가는 환지를 났어요? 확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 환지 확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제가 오늘 신축이 이렇게 관심 있게 지금 적어가서 오늘 알고 싶은 게 환지 예정지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 나중에라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이 사업성에 대해서 할 때 사전조사로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이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입주할 수 있으면 그 타당성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무조건 돈 많이 들어가는 거면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묻고 싶은 서울시의 평균 입주율, 재개발 지역의 평균 입주율이 몇 프로며 그 사전조사로 인해서 그 타당성이 언제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는 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보통 이제 재정착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평균적인 그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뭐 인근 우리 삼양구역의 조합장들한테 질문해 보니까 평균 한 15%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주율이. 그러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15명은 입주한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상태래요. 15%가. 그러면 이게 재정 문제가
사업 타당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다 쫓겨날 수 있어요. 90%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게 층수 완화거든요. 층수를 높여서 많이 지어서 이득이 좀 발생하면 조합원들한테 분담해서 부담을 줄이는 건데, 의원님 지금 우리 구역 7구역이 네. 역세권으로 네. 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거기는 이제 현대 권리주구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완화가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층수 뭐 규제를 없애자는 게 높이 그러니까 높이를 아예 없애자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 입장은 높이 규제를 아예 없애는 건 어렵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벽산 아파트나 SK 아파트 25층 지었잖아요. 25층 지어서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높이만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쾌적할 수는 있어요. 같은 용적률이라 하면 그렇죠. 쾌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사비는 좀 더 들겠죠. 위로 올라가니까. 어찌됐든 종상향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다 이종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지구에 맞은 그 용적률 정도 찾는 데 있어서 뭐 최대한 찾는 게 맞다라고. 우리는 소나무 구역과 다르게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구역은. 앞쪽은 3종이고, 그러니까 도로변 쪽, 삼양로변 쪽은 3종이고 뒤쪽은 2종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부분이 뭐 2종, 3종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은 나중에 계획에 하에서 이제 진행해야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는 또 기대감이 역세권이고 소나무 역동말보다는 지대가 낮고 그런 면에서 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역세권 다 좋은데 규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모르겠습니다. 삼양 사거리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은 좀 이제 완전히 푸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그 구역 외까지 막 확장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까지 푸는 것도 지금 부담인데 바깥까지 풀어버린다고 서울시에서 그냥 브레이크 걸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 이게 다 확장돼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같은 역에 있는데 뭐 동쪽하고 서쪽이 높이가 다르다. 여기는 막 100m 올라가는데 여기는 30m 올라간다. 우습잖아요. 같은 역세권 내인데.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고 그런 규제를 정확히 해야 그 이후에 부분들이 이제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미합 활동 청소년 정보도서관 쪽이 역세권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접수해 놓은 상태인데 사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랑 이제 비교하면 좀 그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도 역세권이니까 좀 혜택을 줘라. 기대 사항입니다. 인센티브를 줘라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뭐 아무튼 현재는 그 지금 완화하는 상황인데 거기다 다시 또 이걸 덧붙이기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신속통합수익인데 그 후보지가 되면 거기에서 그림을 직접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여건들이 고려가 될 거예요.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뭐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래서 좀 유연하게 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렇게 규제가 아니다 계획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부터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된 게 소나무 활동화를 지금 신통 가이드라인 영역을 이제 곧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모니터링을 좀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우리가 저지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기대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디자인을 할 때 좀 고려가 될 겁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신통 공고가 나와서 저희가 동의서를 얻어서 그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자력제 개발 해제하는 이런 뭐 환지 예정지 이런 시간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지금 소나무 협동화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보통 2년 정도 2년이요? 예, 소요하고 그 정도. 그걸 잡고 있는데 예. 소나무 협동화 같은 경우에는 3년을 잡았습니다. 3년이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미아 7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면 그 환제 방식에 대한 네. 숙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을 한 3년 정도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그 소나무 같은 경우도 보도지구 완화 부분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지구 예. 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다른 일반적보다 1년을 더 잡았거든요. 네. 예, 여기도 지금 그런 3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구역 하는 데까지. 네. 전용 가구 수가 많지 않아요. 223가 저희가 한 220 정도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면적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예. 아까 그 한지 잠깐 얘기했는데 소유권 정리가 저희는 우선이 좀 돼야지 돼요. 아, 예.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소유권 정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지만 예.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제 1년을 더 잡는 그럼 거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소유권 정리라는 걸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대지 해주시겠어요? 면적에 대한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지 토지 면적을 확정을 지어야지 됩니다. 지금. 아,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열람이 되지 않는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토지대장도 아마 열람이 되지 않을 걸로. 아니 돼요. 토지대장 되더라고요. 열람이 예. 됐어요. 근데 그 면적이 기존 면적일 거예요. 한지 그러겠죠. 전. 그러겠죠. 아, 네. 정리가 안 됐으니까. 예. 아, 네. 한지 후의 면적으로 먼저 확정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재산권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저희 집이 이제 46평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한번 뛰어봤더니 환지가 뭐 10평이가 되더라고. 그럼 저희가 이제 도로로 들어간 게 10평 정도 돼요. 근데 그건 이미 이제 한 20년 전에 구청한테 그 받았어요, 보상을. 네, 보상을 받았는데 그 10평에 대한 그 개인의 그 소유권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10평을 지금 10평 환지를 받으라고 근데 그 10평이 예. 지금 선생님 소유에 되어 있나요? 아니 그거는 저희 구로 넘어야겠네요. 10평은 전혀 저희는 모르는 사실이죠. 뭐 하나 띄워보니까 환지 대상 지구라고 그러면서 10평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유권이 어디로 가 있는 소유권은 저희한테는 토지 대장에 있는 것만 소유권이 있죠. 선생님이 남아있는 땅 남아있는 땅 46평은 10평 도로로 넘어간 건 보상을 받았어요. 그건 받았고 네. 받았을 때 네, 받고 났는데 뭘 띄워보니까 그 대상의 환지가 10평인가 이렇게 환지를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담당자분은 그걸 사시는 게 어떠냐고 그런 그러니까 그런 소유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그 가구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예. 환지 영지 보면 평수도 각자 다 틀리고 플러스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같이 똑같은 여건으로 계산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는 안 되는 네,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내가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걸 정리하는데 용역으로 네. 우리 구역에서 한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용역으로 그래서 아까 저기 1년 플러스 가지고 1년을 됩니까? 3년. 3년인데 그중에 그 1년을 환지를 정리하는 시간 한지 정리 시간만 1년 플러스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년 가지고는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총 3년을 잡는 겁니다. 용역 기간. 그 환지 예정지가 정리 안 되면 다른 일이 진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각자가 아직 다 모르고 있대요. 중요한 건. 네, 맞습니다. 현재라는 뜻도 모르고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실 그 얘기가. 그러면 일반적인 이 얘기가 아니라서. 7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유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일까요? 아니면 100%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아, 도로를 끼고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환지 본인의 지금 집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네. 개별적으로 지금 아, 기존에 개별적으로 해야 되나요? 네, 95년도에 수립한 그 계획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뭐 동의나 이렇게 그 서류 혹시 띄는 데가 저희가 이 가구들 동의하신 분들을 받아서 대표로 들어가서 할 수는 없나요? 개인 사항이라 안 돼요. 안 돼요? 환지 예정지는 본인이 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는 환지 예정지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사항도 잘 모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큰 많은 가구 220가구 중에 뭐 한 4, 50가구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 예상되는데 거기 예상 들어간 사람인지 빠진 사람인지 본인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이제 동사무실이나 이런 환지 예정지 증명서 띄워왔습니다 하면 해당이 있으면 띄워주고 해당 없으면 안 띄워줍니다.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확인할 방법이. 개인정보 사항이라 절대로 남이 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지금 현재 그냥 이 사업, 그러니까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예, 일이에요. 어려운 문제는 네. 한데 본인들도 모르는 걸 소리고 본인 안에는 못 듣는 소리를 어떻게 알 수 그러니까 있냐고요. 일단은 저희 구청에 개별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세요. 맞아요. 그 개별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데 뛸 수가 없는데 그걸 다 확인시켜가지고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는 혹시 그 면적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나요? 면적은 알수 아유 뛰는데 환지 예정지 개인별로 다 평수가 틀리고 돈을 내야 되는 사람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람 다 틀리기 때문에 면적이 뭐 1평방미터짜리도 있고 아니 제가 말한 건 네. 개인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토탈로? 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토탈로 어느 정도가 환지 예정지가 우리 전체가 면적에 환지 예정지예요. 저희 위아 7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내가 환지로 해서 아,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예. 전체가 전체가 환지 예정지는 안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거 보면 뭐 220가구 중에 몇 가구에 해당된다고 예상하신다고 대략. 하셨는데 대략 그러면 그 면적 전체 면적이 환지 예정지는 통틀어서는 있지만 그 가구 수에 따라서 그 평수가 대충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지로 전혀 달라. 정계 전- 묶여 있는 게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면적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24,700회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4, 50가구 정도 대략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을까요? 그거는 총 면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아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일단 그 어쨌든 뭐 시도통합계획 접수하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제 환지 방식에 네. 대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네. 어차피 영역 통해서 해야 돼요. 영역을 아니면 못 해요. 단시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네. 돈을 들여서 업체가 다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니까 그건 구체적인 부분까지 뭐 다 지금 아, 얘기해봐야 네.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신청-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뭐 개발하는 방식의 동의를 받아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차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사실 소나무 협동마을 후보지 선정된 이후로 사실은 그 열기가 되게 뜨겁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소나무 협동마을을 지금 이쪽 북한산 보도지구와 관련해서는 여기가 이제 시험 모델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제 기획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걸 잘 모델을 잘 만들어야 이후에 다른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쭉 우이동까지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바로 이제 여기 7구역이 해버린다. 그랬을 때에 바로바로 막 선정을 해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막 기대감이 너무 크시니까 아, 근데 저희는 사실 소나무 협동마을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규모도 그건 워낙 아는데 작고 그건 아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을 할 때 막 한 번에 다 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네. 이제 이주 문제도 그렇고 이주 문제 때문에 순환 방식으로만 해요. 여기가 다 공사장이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규모가 워낙 작잖아요. 저희는 진짜 아니 근데 여기가 워낙 커버리니까 문제죠. 소나무 근데 협동마을이 소나무 커버리니까 워낙 큰 여기를 데가 이미 해버리면 났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해버리면 사실 거의 미아 일동이 거의 전체거든요. 거의 그렇게 보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서울시가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모델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사실 여기가 더 예쁘게 연관돼서 같이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막 그 열기가 뜨거우면 바로 하면 바로 막 진행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3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밤 자면 뭐가 달라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 너무 막 다급하게 네.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개발은 오래 걸려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네.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현장들이 한 지역이 전체가 이주를 하면 그 지역에 이주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요. 심각해지죠. 이렇게 순환 방식, 그래서 순환 재개발 방식을 택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돌려가면서 개발하는 건데, 이걸 뭐 지금도 3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이주할 때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한 구역이 공동이 되면 이 살던 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 폭등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순환 재개발 방식이 맞는데, 소나무 재개하고 우리하고 한 구역으로 묶여서 같이 돌아가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왜냐면 지금 이제 북한산 주변 자체가 이 빨래골도 그렇고 인수동도 그렇고 다 공공재개발도 접수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소나무를 대고 나서부터는 다 똑같아요, 마음들이. 우리도 다 된다 이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예.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절대 선정 안 합니다. 거기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했으니까 그러면 저쪽도 하나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좀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1년 전에 소나무는 됐고 여기는 이제 1년 후잖아요. 지금 뭐 1년 차이 나는 거야, 어찌됐든. 그죠? 아, 그쵸. 1년 차이 나는 한 거니까. 건 알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 소나무 협동마을이 또 이렇게 구역이 좀 애매하게 예, 저희는 그런 부분도 진짜 있죠, 예, 아, 너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같이 부분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규모가 부분에 어느 있어서도 예. 차후에 그러니까 네. 지금 어찌됐든 동의 받아서 접수해서 선정되고 난 다음에 네, 하든 그 사업 기획할 때 아니면 이제 구역 지정 전에 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좀 이렇게 할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 지금 미아 사이도 그렇지만 네. 너무 모양들이 맞아요.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동의하고 이쪽도 동의한다라면 예, 그러면 저희는 상가도 문제가 별로 없지 없어요. 않겠나 예, 생각이. 저희는 상가가 거의 그러니까 없고. 상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업성 같은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빨래골 이런 데에 비해서 빌라도 다세대나 이런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그 만약에 이제 동의서 해서 구에 접수해서 네네. 서울시 올라오면 예, 구에서도 또 많이 이제 도와줄 거고 많이 저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서울시 올라오면 네. 이제 또 그거에 관련해서는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여기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이 집을 수십 년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거 구입할 때는 구청에 갔더니 보도 제한만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묶여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안지 한 달도 채 안 돼요. 여기서 전화들이 와가지고 제가 아니 그 동네에 보도 제한 50개는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우리 시의원님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저는 여기 왔어도 진짜 나 같은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옆집에서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시유지 사용료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짜보니까 저희가 시유지가 2평인가 3평 있었더라고. 그래서 그럼 우린 이거 사면 되겠다 해갖고 구청에 가서 그럼 이거는 저희가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산다기 전에 저희는 왜 이게 사용료가 안 나오니까 옆집에서 사용료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산지가 몇 년 됐는데 폭탄 맞는 일이 생길까봐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사용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러 강북구청에 갔더니 저희 거는 팔 수도 없고 저희한테 팔 수도 없고 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대요. 그래갖고 지금 정말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제가 그 집을 구입할 때는 저기 벽산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할 때 이주 시작할 때 이주하고 2년 후에 제가 그 집을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식량 그분
엊그저께 뭐 베란다에 와가지고 자체 개발인지는 알았지만 이게 이런 게 묶였다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설명해줘도 사실 이제 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든지 이야기가 어렵다든지 내가 지금 구청에 가서 아까 얘기해보니까 저희 집이 도로변이에요. 또 하필 도로변이면 저희 집도 도로로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확률도 들고 해서 근데 지금 저는 이거에서 가만히 앉았다가 지금 묶였다니까 난 고도제한만 생각했는데 이게 자력개발이 묶였다니까 한 가지 더 묶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폭탄 맞은 기분이에요. 저는 지금 하고 수십 년 지금 가만히 갖고 있다가 만약에 이거를 묶였다라면 소유주들한테 여기는 이렇게 고도 제한만 묶인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이런 것도 묶여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주는 게 우선 맞지 않나.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폭탄 맞은 기분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지금 아무것도 몰랐다가 이거 자체 개발이라고 이거 묶였는데 이거 해제돼야 된대. 그럼 이거 해제 누가 해주는 거냐 했더니 서울시에서 해주는 거냐? 아니래요. 그냥 어디서 해주냐? 구청에서 해준대요. 그럼 구청으로 찾아가라니까. 찾아가서 해달라고 그래라.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류도 복잡하고 뭐도 복잡하고 다 복잡한 거라 지금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첫째는 우리가 소유주들이 이 자력개발이 묶여있다라는 거를 여기 있는 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사람 지금 집 사놓고 외지 가서 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성천동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묶여있는지 저희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처음 알았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 가서 동의서 받으려면 아니 그거 모르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 동의서 받기 시켰어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그럼 구청에서 먼저 이거를 여기 사시는 소유주들한테 여기는 고도 제한만 묶인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묶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좀 방도를 좀 하지 않았을까. 왜? 아까 저기 김 사장님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지역도 얕고 또 역세권이에요. 그죠? 소나무 협동조합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죠? 우리가 소유주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여기부터 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게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꼭대기잖아요. 거기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전철 타면 바로예요. 그리고 고지대 높은 데도 별로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묶여가지고 거기보다 늦는다. 그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왜? 잠깐만요. 어디든지 개발을 하면 잠깐만요. 어디든지 개발을 하면 역세권부터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역세권부터 해줘야 이게 잘해서 기회를 하는 거지 거꾸로 하면 폭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거기에 좀 그래요. 이거를 미리 알렸으면. 회장님 말씀이 어르신 말씀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왜냐 소나무 협동조합이 어쨌든 먼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준비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해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협동조합보다 나은데 왜 우리 그걸 안 해주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소나무 협동조합 이미 선정이 됐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위치나 그다음에 그 도로 형상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훨씬 낫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 살려가지고 좀 더 멋있게 지으면 제 말은요. 소나무 협동조합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게 이렇게 묶였다라는 거를 통보를 해줬으면 우리가 거기보다 먼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 봐봐요. 모든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계약은 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야. 예. 그러면 그 계약을 할 때는 서류를 띄워서 확인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에서 다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야. 뭐 저도 부동산을 해봤지만 우리가 서류 떼서 토지 확인원도 떼고 여기 그다음에 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떼서 그러고 나서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기재를 하고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집에 관심이 있다라면 또
새로 산 지분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잘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구에서는 사실 그걸 다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신고 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근데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지금 이 구역은 다 환지방식에 의한 자력 재개발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집은 아니고 어느 집은 기고 아니고 다 기라는 거야.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와서 그 얘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출발해서 가자는 거예요. 자꾸 과거 얘기해서 이미 과거에 누가 잘못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과거 얘기해갖고 죽을 건 하나도 없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이 부분도 해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속 통합기획 접수를 하려면 동의서를 일단 진구해서 네. 그걸 잘해서 접수하고 그리고 나서 선정 받게 하고 선정되면 서울시에 이제 기획안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준비하고 그럴 때 환지 방식에 대한 그 부분 용역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럼 그거를 정리할 때 용역을 써야 된댔잖아요. 그럼 그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비용도 생각을 해야죠. 비용을 지금 해봐야 그 비용이나 구체적인 안은 지금 여기서 논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만 오늘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같이 활동 열심히 하실 분들에게 큰 틀 주민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 이래버리면 각각 틀린데 그건 설명이 안 되니까 큰 틀에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자. 그리고 이런 방식에 있어서 진행됐을 때는 이렇다. 시간이 얼마 걸리고 대략 뭐 3년 정도 생각한다. 선정이 되고 나서 3년입니다. 지금부터 3년이 아니라 선정되고 나서 3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해제 동의서를 받고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동의서 진구로 돌리는 게 맞는 것 네. 같고. 네. 그래도 조금 구청이 너무 성의 없었던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에 아직도 자력 재개발이 남아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랬으면 한 번쯤 매년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면서 한 번쯤은 뭐 관계되신 분들이 한 번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모르세요. 여기는 넘기는 예,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되게 지금 뭐라 그러지 연장자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그냥 막연하게 때가 되면 우리도 되겠지 때가 되면 우리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도 놀랐어요. 서울시에 우리만 남아있는지 몰랐어요. 그거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에서 합동재개발로 다 바꿨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합동재개발로 못 바꿨으면 구청에서 뭔가를 저희한테 액션을 취해줬어야지. 우리도 대부분이 뭐 핑계가 아니라 대부분이 연장자들이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가 빠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리고 저희가 노후도가 너무 높아요. 86.5%예요. 네. 그리고 전부 다 보시면은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살아요. 그리고 쓰레기가 막 널려 있고 치우지를 않아서. 저희 지난번 정말. 볼 때는 막 그 녹물 나오신다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저희도 저희 놀랐어요. 거기 거의가 생수 먹어요. 노란 녹물이 어저께도 수도국에서 나왔었는데 노란 녹물이 한 컵을 받아줄 때 그 사람도 놀래요. 근데 노인네들은 그냥 참고 그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모르지. 하는 게 예. 근데 녹물 나오면 녹물 안 나오면 파이프 교체해야죠. 지원 받아서. 아니 근데 왜냐면 그 이게 집당 뭐 하루 이틀 안에 개발되는 게 아니니까. 네, 집당 500에서 언제까지 600 그렇게 들면 그 수도국에서 지원은 아주 미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50% 해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안 돼요. 한번 시의원님, 세대별로. 예, 수도국에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깥쪽은 모르는데 안쪽은 이제 자부담이 필요하죠. 그쵸. 근데 저희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면 500에서 600을 전부 다 내면 그 보통 2층에서 3층이잖아요. 단독주택은 그 건물을 수도관을 다 깨가지고 다 파이프를 교체하면 그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개인들이 무슨 수로 노인네들이 교체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건 수도사업소에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저도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네, 지금은 그리고 시원 이 세대당 60만 원 처음에 그 한 5년 전에 60만 원씩 지원하고 지금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5년 전의 상황은 60만 원 개인이 60만 원 하면은 120만 원 정도면 교체가 됐어요. 120만 원 정도. 근데 지금은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 달라.
그거는 이제 개인 부담이 2배, 3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수도국에서 그 처음에 지원할 때는 거의 공사비하고 개인 부담이 반반 정도 됐어요. 제가 알기로 예.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어서. 핵심적 원론으로 돌아가면 구청에서 너무 성의가 없었다. 미아 7구역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었고 빼놓고 이런. 빼놓고 이게 또 계속 뭐 몇십 년에 한 번 정해놓고 몇십 년이 아니 2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장을 하는데도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미아 7구역 이쪽 저희 동네 사람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이종 한 번 정도는 뭐 통지 같은 거 아니 여기는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될 맞다고 생각해요. 나와서 시찰을 하시고 그 예,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뭔가를 해줬어야 도장만 된다고 찍어가지고 생각해요. 연장을 예. 계속 해주는 일이 아니 아니고. 그건 맞아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근데 것처럼. 통합이라는 걸 그러니까 했을 왜냐하면 때도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50년 예. 넘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예. 75년부터 보면 뭐 그 이후라도 40년은 넘었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구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신경을 사실 안 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마 구에 있을 때 한 번인가 발언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왜냐면 민원이 그때 막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도 그때 처음에서 이제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 도정법 조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 또 여기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아셨으니까 네. 그 부분은 분명히 뭐 여기 계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인데 과거에 물론 분들이 안 돼.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구에서 잘못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 네. 지금부터라도 네. 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노인네들 보시면 한 번쯤은 출장을 나오셔가지고 조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이 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처음에 준비하고 하면서 구청도 방문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 답변이 다 다르세요. 제가 네 번 질문을 하고 4번을 했는데 최종 답변은 도정법상의 자력재개발 해제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그럼. 그럼 우리는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는 그럼 계속 이 상황에서 살아야 되냐. 근데 제가 그 전에 방문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자력재개발을 해제하고 그리고 뭐 신속통합계획에 응모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력재개발 해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받고 있는 중간에 제가 개인정보 그것 때문에 동의서를 같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자력재개발 해제는 방법이 없다. 도정법상의 해제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답변을 해서 제가 불이 나게 이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시의원님하고 이 일정을 잡게 된 거거든요. 너무 담당자들이 성의 없으세요. 모르고. 제가 질문을 하면 모르고. 그리고 이제 통합기획 작년도 신속통합기획 공고문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대상에도 안 되고 제외 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제시해달라. 그랬더니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일단 신속통합계획에 제외 대상에 여기 작년 공고에는 들어있는데 어떻게 넣어봅니까? 금년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면 이게 금년 안에 나온다는 걸 언제 할 수 있나요? 대답 없으세요. 일단 한번 넣어보세요. 너무 모르세요. 너무 성의 없으시고. 사실은 우리는 공무원한테 질문을 할 때는 그분이 대답이 그래도 거의 신뢰성을 많이 갖고 듣거든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면 그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다르고 모른다 하시고 그런 거 없다 하시고 저 답답해서 서울시로 통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하는 얘기가 자력재개발이 서울에 아직 남아있나요? 확인하고 전화하겠습니다. 전화 와서 여기 남아있네요. 그거는 구청하고 해결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해지를 하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의 불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네. 공감이 가고 저도 여기 와서 자력재개발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현장 방문했던 게 바로 순환문 협동마을과 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저도 사실상 좀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동네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재개발을 해갈 것인지 저희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담당자라든지 혹은 부서별로 좀 업무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이 이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응답소에 정확한 질문을 기록을 해주세요. 그럼 답변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네. 정확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다 그럴 때는 구청, 5층 지원단으로 오십시오. 예. 예, 거기에 이제 주거정비과도 있고 지원단도 있기 때문에 그 대면으로 면담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저희 추진위원분의 한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의논하면서 직접 구청에 본인 성명 얘기하시고 다 얘기 번지까지 다 하셔서 답변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답변 없으시대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서 저희처럼 자력 재개발을 낸 일은 5년 전에 청양리도 그렇고 용산 그쪽도 그렇고 5년 전에 이걸 신통으로 넘겨줬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구청 자체에서 이 구역을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을 시켰는데 강북구만 저희만 예. 정말 너무 손딱 소리가 없는 놓고 거예요. 예. 요 구역을 빼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아 7구역이라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사람들 자체도 몰라요. 그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 불만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또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거를 다 토로하시고 네. 이용균 시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네. 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지만 아니 근데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게 아니고 얽매여가지고 있는 자체가 지금도 시작하면 저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이게 아니시고 그래 지금서부터 우리가 노력하면 한 발 한 발 가면 된다. 근데 이게 정말 지금까지도 한 몇십 년을 기다렸지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숨이 차거든요. 뒤에 보면 쟤네는 된대. 근데 우리는 도로 가고 바로 역도 바로 옆에 있어요. 걸어서 뭐 2, 3분 안에 전부 다 있어요. 근데도 저 위에보다 우리가 더 늦게 된대. 그러면 우리는 계속 녹물 먹고 쓰레기장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정말 하구방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저희 동네가.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몇십 년을 버틸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노후도가 너무 심해요. 네. 거기 와가지고 한 번만 조회해 보세요. 역 뒤로 서울역 옛날 하구방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판자로 이렇게 지은 집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건 보셨어요. 교회 뒤로도. 예. 그 와서 한번 정말 망치로 벽을 부셔보시든지 그런 걸 정말 오셔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 안 하고 앉으셔가지고 거기는 뭐 76%가 낙후됐대. 뭐 이거 어쩌라고 이러시면 저희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 여태까지 같은 경우는 사실 골목 다녀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직접 가보기도 하고 네네. 특히 뭐 옆 뒤에 바라보면 거기는 이제 시우지 땅에 지어진 데는 더 막 다닥다닥 붙어 네, 그 있잖아요. 앞도 그렇고. 네. 그쪽 거기 뒤쪽으로 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교회 쪽 네네네. 그쪽 다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고 있고 충분히 그러니까 노후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농물 나오는 거 건물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뭐 예쁘게 벽돌로 지은 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블록으로 지은 집들 블록으로 지은 집들은 이미 바람 솔솔 들어오는 집이에요 사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래서 또 주민들이 나섰고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그리고 그래서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인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올리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또 서울시 올리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네, 구현이. 저희도 저희도 적극적으로 구해서 조금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발 자체가 신통이 아니래도 다른 왜 사업단도 많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는 거 그런 쪽으로도 약간 틀어서라도 저희 쪽도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계속 의정활동하는 내내 저도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이용 구역 한 번만 와주세요. 시민한테 질문하는 네. 아까 그 자력 재개발 회의하는데 이제 여기에 쭉 남아 있는 게 뭐 여기밖에 없다면 시의 그 조례를 현재 면적의 3분의 2 인원의 5분의 4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그걸 좀 발의해서 좀 이걸 낮출 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나요? 협상입니다.
법상이라고 법상에 나올 때 법상에 나왔으면 안 되겠네요. 도적법상이는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근데 아니 왜냐면 이렇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비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면 그죠? 전면 이런 걸 낮춰주는 게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변경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경하면서 이걸 없애는 거니까 그게 그 방법으로 하면은 굳이 더 빠르게 될 때.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절차가 오브레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요. 네, 오브레사는 무진장 높은 퍼센티지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야. 네, 맞아요. 네. 맞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맥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4분의 3만 하면 조합 설립할 수 있는 퍼센티지인데 그보다 더 높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법도 시의회에서 한번 발언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좀 메모 잘했다가 제가 좀. 이제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이제 협조를.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가 중요한 거 이상하게 같아요. 마지막 남아 있는 데를 떨이 처리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진짜요. 진짜 그 마지막 딱 한 군데 남아 있는데. 네, 그럼 서울시에서 놀랄 만큼 저희가 자력 재개발 이미 낙후돼서 너네 개발하라는 데를 갖다가 계속 신통이고 뭐고 나왔는데도 빼놓고 계속 다른 데를 하면은 문제 됐잖아요. 그렇죠? 그 자력 재개발 낙후된 곳을 재개발해 주라 그랬는데 걔네를 빼놓고 그치. 일을 하니까. 잠깐 그러면 이제 우리 변장님이나 팀장님 그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세권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서 역세권 그 시프트로 개발하는 그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재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인데. 네. 그거는 사업 시행 방식을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그것도 바꾸는 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선택지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근데 강북구청에 역세권 시프트는 없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 검토가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를 빼놓고 자꾸 일을 추진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제가 살짝 물어보잖아요. 지금. 시민들께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시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꼭 찍어서 여기 이렇게 개발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 물론 의지가 일단 이거는, 중요하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속통합기획도 있고 뭐 역세권 시프트도 있고 하는 거는 이제 접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걸 원하시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서 선택은 이제 주민들이 하시겠지만 그렇죠. 예, 예.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의 그렇죠. 선택은 예. 주민들이 하시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면 그거는 안내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냅뒀기 오직 때문에. 신속통합기획 이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네. 구청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근데 가장 빠른 게 그거를 하니까 사실은 뭐 그 생각을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가 신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 다른 선택지가 그렇죠. 있으면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부분도 한번 저거 해서 네, 이것도 우리 구청장님께 대표님도 건의를 계시고 해주시면. 하니까 만약에 그런 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역세권 시프트로 한다고 했을 때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게 사전 검토하고 이게 걸리잖아요. 시간도 그래서 사전 검토해서 무조건 통과된다라는 그쵸. 보장은 네.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방식에 있어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안내해주고 그다음 신속통합계획은 뭐 잘 아시지만 네. 또 그 부분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도 설명을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회의를 하시든 우리는 A 타입으로 가자 뭐 A 타입 가는 거죠 뭐. 네. 우리가 네.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길을 좀 안내해 네, 주시면 구청에서. 우리가 일을 하기가 초점을 잡기가 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앞으로 이제 이게 뭐 동호서 받는 과정에 있더라도 시간이 1년째, 2년, 3년 가다 보면 추노후도의 문제가 건축허가를 자꾸 내지만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앞으로 건축허가에 대해 신축허가에 대한 우리 구역에 대한 그 대책은 뭐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네네. 가봐야 돼서 저희 구역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좀 연락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제가 대한 지역을 위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신축이나 이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런 작업
준비 과정에서 쭉 가다가 노후도가 확 떨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노후도가 지금 여기 뭐 80 몇 프로를 알고 있는데 실제 노후도는 몇 프로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80%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제가 유료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한 거예요. 아 이 사이트 말고 실제 조사하면 또 다르게 나와요. 네. 실제로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기존부터 95년도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제 신축한 걸로 저희가 이제 통계 숫자를 갖고 있는 거는 53% 정도가 지금 개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벌써 95년도 그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 지은 것도 20년 20년 동안 넘었으니까. 넘었어요. 예, 맞아요. 농도가 개선될 거라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더더구나 이 지역에 현재 신축 허가가 들어오거나 예. 그런 사항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축이 지역에 들어서 빌라라든가 다세다에 들어간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86%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눈으로 대충 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뭐 대략이라도 좀 근접한 수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3동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돈을 왜냐하면 만들어야지 되는 네. 상황이고요. 현재는 실제 보면 지금 86%안 돼요. 86%라는 게 86도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그게 86%는 95년도부터 돼서 그게 그쵸. 이게 일일이 번지를 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몇 년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들어가서 몇 년도에 신축하고 이거 하고 있는 노후도가 나와요. 그 국토부 예. 거기 들어가면 지금 나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가 예. 지금 한 53% 정도가 개량을 했구나 하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숫자예요. 예. 163동 중에서 86동이 개량을 해서 그게 53%가 된 건데 네. 그 53% 개량한 것조차도 예. 벌써 95년도 그 시기에 신축을 그쵸. 한 번 했기 때문에 예. 지금 95년도부터 지금 23년이면 벌써 20년이 지난 거죠. 예. 또 노후될 그때 때. 당시에 또 그렇기 노후될 때문에 때. 노후도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75년대 이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개량 안 한 집들은 제외하고 그렇죠. 예. 개량 안 한 집이 47%. 거기다가 53% 중에서도 20년이 넘은 게 절반 이상은 될 거라고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 이제 정도 나와요. 네, 86% 얼추. 나와요. 예. 음. 그거는 노후도는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예.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그리고 새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 다 노후됐는데 새 건물이 없어. 그래서 신축 허가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던 예. 점입니다. 그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정이 되면 자 이제 선정이 되면 자, 마지막으로 선정이 마지막으로 되면 한 번 더 질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제일 무서운 네, 말입니다. 자력 재개발은 네. 저희만 딱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네, 저희를 구청에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무방비 상태로 냅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 네. 또 여기에 동네에 그 열악함을 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시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분치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좀 양지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도와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늘 좀 궁금한 점 말씀드렸고 또 추후에 좀 더 추후에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다시 우리가 예. 전화 드려서 예,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예, 진행하면서 하면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 서울에 딱 하나 남아 있는 네. 한지방식의 그래요. 자력 축하드립니다. 이걸 강하게 주장해서 같은 서울 하늘에서 이래도 되겠냐 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도 네. 좋은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